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세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과 더불어서 시장에는 굵직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간 쉼없이 달려왔던 암호화폐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단기 방향성에 관한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이죠. 이 코인데스크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요 지지선과 다양한 인물들의 분석을 정리해 놓았는데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상승 랠리 주춤 주요 지지선은 45,000달러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비트코인 가격 동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며 빅스 지수가 한 달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5차 협상의 경우는 어제이죠. 3월 29일 4시간 만에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이 합의한 내용 중에는 러시아의 경우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등지에서의 군사활동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다소 이 협상이 건설적으로 진행이 되며 빅스 지수가 낮아졌다는 것인데, 이 빅스 지수의 경우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암호화폐,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랑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의 경우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지만, 이 빅스 지수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입니다. 숫자가 높으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 좋다, 이제 숫자가 낮으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휴전 협상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게 되면 두 번째로는 안전자산의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며 위험자산에 대한 안도랠리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의견 또한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암호화폐 단기 하락의 징후는 일시적인 주가 하락의 선행지표라는 분석 또한 내놓게 되었는데요. FX 프로 트레이더 알렉스 쿠프시케 비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채굴자 포지션 지수가 급등하였으며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에 대하여 차익 실현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은 일본 기준 200MA에 대한 저항 테스트 중이며 지지선은 45,000달러 부근이다. 일본 기준 RSI는 5개월 첫 과매수 지표가 발생을 하였으며 최근 하락분 50% 지점 48,000에서 51,000달러 구간 하방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역추세 매도 시그널 발생이 임박하였으며 주봉 차트 모멘텀은 상승으로 전환되며 지지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이제 이를 간단하게 말하면 투자 심리는 다소 개선이 되었지만 기술적인 분석을 보았을 때는 48,000달러 저항이 상당히 견고하다라는 분석인데, 이러한 분석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 비트코인보다 더욱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인데요. 현재 이더리움의 경우는 최종 업그레이드이죠. 이 POW에서 POS로의 전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달이죠. 3월 들어 상당한 양의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출금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또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3월 들어 거래소에서 약 126.8만 이더리움이 출금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분석업체 인투더블록이 28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3월 들어 중앙화 거래소에서 약 126.8만 개의 이더리움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 15일 가장 많은 규모인 약 18만 개의 이더리움이 외부 지갑으로 출금되었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인투더 블록의 경우는 15일 18만 개의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출금된 이후 이더리움 가격은 32% 상승했다. 거래소 보유 이더리움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제 거래소에서 출금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더리움에 대한 매도 압력이 감소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자체 스테이킹에도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소식과 더불어서 놀라운 소식이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장기 보유 주소에서 매집 현황이 포착되었는데 금액이 상당합니다.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이더리움 장기 보유 주소 최근 15조 원 상당 이더리움을 매집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분석 플랫폼 인투더 블록이 최근 공식 블로그에서 공개한 인사이트 보고서를 통해 1년 이상 이더리움을 보유한 장기 주소들의 경우는 최근 몇 주간 40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매집했다고 합니다. 이는 약 126억 달러 규모로 하나 15조 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인투더 블록의 경우는 1월 말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며 1년 이상 이더리움 보유 주소들의 보유량은 빠르게 증가했다.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POS 네트워크 합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대 심리로 시장의 심리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최종 업그레이드라고 불리우는 이 POS의 경우는 올 하반기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며 이에 따른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도 당시에도 비트코인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만큼 이번 연도 퍼포먼스를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비트코인에 대하여 엄청난 매집을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테라의 CEO 도권인데요. 얼마 전 본인이 직접 지난 1월 말부터 무려 10억 달러 이상 한화 약 1조 2천억 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상승장에 테라 CEO의 매수세도 빼놓을 수 없다라는 분석이 나왔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을 매수 중에 있는 것이죠.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테라의 CEO 도건이 야심찬 포부를 밝힌 것인데요.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의 CEO 테라 사토시 외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자 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테라폼 랩스의 CEO 도권의 경우는 최근 펑저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인터넷 기반 화폐를 생성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다만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외부 자산 준비금도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UST 인재 준비금 목적으로 10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확보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테라 목표가 사토시 나카모토 외에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는 것이라며 이 경우 UST의 실패는 암호화폐 자체의 실패와 동일하다 전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기사를 보게 되면서 현재 기관급 중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했다고 알려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와 도건 CEO가 서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이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상황 속에 글로벌 금융의 중심이죠. 이 미국에서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를 보자면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의 암호화폐 행정명령 서명 이후 상당히 긍정적인 기조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제닛 옐런의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하여 건전한 혁신일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었는데 이제 1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극도로 비효율적인 자산이라고 말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미국의 금융산업규제국이죠. 이 필라의 경우는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조심하여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금융산업규제국 개인 투자자 복잡한 투자 상품 피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자본시장 내 대표적 자율 규제 기관인 미국 금융산업규제국이 최근 회원사들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선택에 수반되는 보상과 위험에 대해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필라의 경우는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나와 있는 복잡한 투자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브로커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투자 상품에 대한 보상과 위험에 대해 철저하게 설명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 연계 ETP 그리고 구조화 상품, 암호화폐 선물 투자 기반 뮤추얼 펀드 및 일부 ETF 등 복잡한 투자 상품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상품은 개인 투자자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과 리스크를 어려워할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이러한 상품에 투자할 경우 리스크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러한 필라의 요청에 암호화폐 업계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투자 상품이 필라 규제의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하네요. 뭔가 좀 장황하게 써 있지만 본질은 이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며 확장되고 제도권화되는 시점에 있으니 개인 투자자들이 조심해서 투자해라 라는 말일 텐데요. 또한 마지막에 규제의 표적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들도 나오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규제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탈중앙화라는 이념으로 탄생을 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현재는 중앙정부와 같이 발맞추어 나가지 않는다면 성장에 오히려 저해가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며 더욱 많은 자금들이 몰릴 것이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인 것 같은데 그리 길게도 아닙니다. 3년 뒤 과연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였을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적인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또한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나옴에 따라 이 흐름에 맞춰 변화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 또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새 정부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담 장관급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하겠다라는 언급들이 나오는 등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다소 긍정적인 기조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의 은행권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새로운 정부의 모든 자산 서비스를 허용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 새 정부의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하도록 허용해달라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은 은행연합회가 최근 작성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출용 은행업계 재원 보고서 초안에서 이제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의 독과점 발생 등 시장 불안에 대한 이용자 보호는 부족하다며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 업무에 이제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제안을 했다. 자산관리 서비스 혁신 항목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을 가장 먼저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 제언에 대해서 앞으로 제정될 가상자산 업법에서 정의되는 가상자산 업종을 모두 은행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코인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자산 보관, 전자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기업 등 대상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은행으로서는 새 시장을 개척하며 이용자는 믿을 수 있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을 관리하자라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1금융권이죠.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의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암호화폐에 대한 매매와 보관 서비스를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요.
과거부터 이러한 움직임들은 조금씩 보여왔었습니다. 이제 작년이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은행들의 경우는 이미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의 경우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은행의 경우는 은행권 최초로 디지털 지갑을 개발하며 CBDC 및 암호화폐에 대한 준비를 마쳤는데요. 저의 경우는 주거래 은행이 농협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주거래 은행에서 은행 앱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및 보관이 가능해진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현재 미국의 경우는 이미 은행에서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속도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해진다라 상상만 해도 짜릿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은행에 암호화폐를 맡기실 것인가요? 아마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저의 경우에는 만약 은행에서 그저 보관만 해준다면 굳이 이제 옮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는 스테이킹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이죠.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이러한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을 잡기 위해서는 은행 내에서도 암호화폐 상품들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래소들의 경우 또한 투자자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게 될 텐데요. 이러한 것은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으로 다가오겠죠. 정말 얼마 남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은행 어플을 통해 암호화폐 매매를 하며 이제 보관 및 이체까지 가능해진다면 이는 엄청난 인식의 변화의 신호탄이 되게 될 텐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은행권에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게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이번 연도 안에 은행의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가 본격 시행이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55포인트를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로 인해 많은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보다 관심 자체가 없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좋다고 할 때 모두가 좋은 자산군이라고 할 때는 최고의 투자 기회가 아닙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가 매수 최적의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점, 어쩌면 지금의 이 시기가 인생의 몇 없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